여기 세계인들이 가진 중국에 대한 편견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국 기자가 있습니다. 특정 중국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모든 중국인들이 욕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중국의 장점마저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출신의 남자친구 덕분에 중국의 진실을 일찍 깨달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는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기자인 에밀리라고 합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올해 영국의 유력 언론사 시험에 공채로 선발되어 유망한 신입 기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기들보다 좋은 근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저에게는 작은 꿈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에 대해 가진 편견과 세계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죠. 그것이 제가 기자로서 할 목표이자 꿈이니까요. 물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중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단순히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육지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각 나라의 문화를 공부해보고도 싶었거든요. 일찍이 유년 시절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저는 이미 중학생이던 때부터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국제정치나 무역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좋아했죠. 특히 세계 정제와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 이슈에 깊은 관심을 두었으며 이 주제에 관한 글들을 쓰는 데에 취미를 가졌죠. 이러한 저의 관심과 글쓰기 습관 덕분에 여러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죠. 덕분에 대학교 입학도 다른 친구들보다 수월했던 것 같아요. 특히 대학 시절은 저의 가장 특별한 시기인데요. 제가 가진 중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던 때거든요. 사실 저 역시 중국에 대한 편견을 누구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만큼 많은 저가 제품을 생산하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인권 문제로 세계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잖아요. 중국의 경제 발전은 눈부셨던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독성 물질은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들의 정치 체제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으니까요. 또한 중국 사람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시끄럽고 무례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고요. 모든 언론과 학교 교육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중국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책 한 권을 읽고 그런 저의 편견을 고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국제관계와 무역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특정 나라나 민족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개개인의 특징을 모두 하나로 묶어 어떤 국가나 민족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각 나라가 지닌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사실 제가 중국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에서 만나게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중국과 아프리카에 대해서 너무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그 친구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매우 다정한 사람이었고 늘 일이 서툰 저를 도와서 잔업을 같이 해줄 정도로 착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도와줄 정도였고요. 그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에 매료된 저는 잠시나마 그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생긴 것도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얼굴형과 몸매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가 갑자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헤어졌지만 너무 아쉽고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와 사귀는 동안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자연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요.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한 기술로 부상하고 있고 그 2차 전지의 핵심 원자재인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의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에 70% 이상 대거 매장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금 생산량 세계 1위 국가였고, 콩고는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세계 최고라고 해요. 나이지리아나 리비아, 수단 등의 나라는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요. 이러한 자원을 무역하기 위해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열강이 아프리카에 발을 딛고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중국은 아프리카와 오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정말 아프리카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가장 좋다고 하고, 중국을 감사하게 여기고 가장 좋아하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도 중국을 무척 사랑했는데,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보여주는 친근하고 헌신적인 모습 때문에 그의 가족은 물론 친척이나 친구들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죠. 중국은 아프리카의 젊은 인구에 맞춰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며 농식품 수입을 대규모로 늘려 아프리카 농업을 돕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중국은 아프리카에 약 67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으니, 농업을 해서 수출을 하거나 광물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들은 그것들을 중국에 판매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하죠.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들으면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서방 언론 등에 부정적으로만 묘사되던 중국이 아프리카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경제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아프리카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며 중국이라는 나라에 애정까지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그 당시 제가 가장 좋아하던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나라라고 하니 저까지 중국을 응원하고 가장 친근한 나라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며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번 여름 휴가 기간을 이용해 중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의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저를 만류했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말을 하면서 선량한 중국인들이 듣는다면 불쾌해할 말들까지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가게 되면 실종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거나, 그들이 길거리에 싸놓은 변에 신발에 박힐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괜히 제가 다 기분이 나쁠 지경이었죠. 중국인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인구가 많은 만큼 일부의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모두를 싸잡아 매도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저는 친구들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꼭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래의 계획이라면 저의 친구들 중 한 명쯤은 함께 가려 했는데, 그 누구도 중국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가는 여행이라도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런 저에게 갑자기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중국 취재에 관한 계획을 세웠거든요. 저는 신입 기자였기 때문에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회사 내에서 중국 취재를 자원하는 기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냉큼 그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 중국에는 저희 언론사의 특파원이 파견되어 있었지만, 최근 중국 주재 특파원들이 대거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 기류에 편승하여 저희 언론사에서도 철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언론 자유지수가 매우 낮은 나라였고, 기자들이 취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 이유였죠.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언론사들도 대부분의 특파원을 불러들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의 취재는 그만큼 위험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었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많은 선배 기자들은 중국을 북한과 비슷한 나라라고 묘사했는데, 중국 정부의 언론 감시가 심하고 언론 통제도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만약 중국 정부에 의해 의심을 받으면 간첩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을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중국의 오해를 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영국에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거치면서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고,
고생이란 고생은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아이스크림을 팔다가 어떤 동양인 아저씨에게 동전으로 뺨을 맞아본 적도 있고, 지하 깊은 곳까지 내려가 배관 청소까지 했죠. 저희 집이 엄청 부유한 집은 아니었어도 제가 이런 일까지 하지 않을 정도는 되지만, 부모님께서 여러 사회 경험을 해보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다른 친구들보다도 훨씬 많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살다 보면 여러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고, 영국과 문화가 다른 아시아 중국에서 겪는 일이야 더 힘들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기자분들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기 때문에 힘든 것을 버티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동기들만 보아도 어린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친구가 많고, 혼자서 나사 하나 못 조이는 녀석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국 출장 출발 당일이 되었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잠시 눈을 붙이자 어느새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비행기에서 잠을 자기 위해 집에서 밤을 꼴딱 새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중국에 도착해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철저한 감시와 보안 검사는 저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었죠. 뭔 놈의 검사를 그리 각박하게 하는지 뭐가 하나 걸릴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정부의 감시는 매우 엄격했고, 외국인 기자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정말이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선배 기자들은 살짝 얼어붙은 저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하더라고요. 휴대폰은 해킹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고, 모든 기록은 손으로 직접 적으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디지털 카메라나 심지어 일회용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간첩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고요. 의심을 받는 순간 간첩 행위로 적용되고 정황만으로 벌금 5만 위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21세기에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거리 풍경은 혼잡했고 위생 상태는 좋지 않았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노상 방뇨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한두 사람이 전체의 물을 흐린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이곳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한두 사람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 전체가 CCTV로 감시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은 안면 인식 시스템에 의해 기록되고 있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항상 긴장된 상태였어요. 한 번은 취재 중 찍은 사진이 누군가에게 발각될 뻔한 위기를 맞았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하며 다가오는 그때의 공포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중국어와 영어가 섞인 이상한 말을 하면서 왜 찍냐고 하면서 허가받은 기자냐고 물어오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저에게 말을 건 사람은 일반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경찰이었다면 저는 이미 잡혀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4박 5일 동안 중국 사회의 모습을 취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발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고, 밤마다 체한 몸을 달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영국에서 비상약 소화제를 챙겨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지요. 너무 눈치를 보고 지내는 바람에 위경련도 올 뻔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요. 영국에 돌아와서도 사진 정리와 자료 정리를 바로 하지 못하고 병가로 며칠을 집에서 쉬고 난 뒤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전 남자친구를 속으로 엄청 욕했고, 그동안 제가 주변에 중국 칭찬을 하고 다닌 것을 굉장히 후회했고요. 살면서 해외여행을 이곳저곳 다녔는데 제가 가본 나라 중에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면 반겨주어야 또 방문해서 그 나라에 돈을 쓰고 갈 텐데, 저희를 마치 와서는 안 될 사람들 취급을 하며 중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까지 만났으니
상상하기도 싫은 나라가 되어버렸죠. 이번 여름 휴가로 중국에 갈 계획을 취소한 것에 대해 저 스스로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회사에서 중국을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름 휴가 내내 홀로 중국을 돌아다니며 고통에 시달렸을 테니까요. 중국을 가지 않는 대신 저는 다른 나라를 선택하기로 했죠. 그동안 긴장하며 회사를 다닌 탓으로 쌓인 피로를 전부 풀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몇 년간을 중국에만 빠져 살았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만도 했죠. 그런데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셀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셀리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인 한국에 함께 여행 가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셀리를 곧바로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내가 이번에 중국에 다녀온 사실을 몰라서 그래? 아시아는 절대 쳐다봐서도 안 되는 곳이야. 너가 한국과 K-팝,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아시아는 유럽인들이 지낼 수 없는 땅이라고. 길바닥은 그 어떤 화장실보다 더럽고 대중교통도 너무나 불결해서 벌레가 득실득실거려. 음식의 위생 상태도 무척 심각한 편인데 내가 먹던 음식에서는 파리의 시체가 나왔다니까. 기름에 온통 범벅된 음식들만 팔기 때문에 살도 금방 찌게 될 거야. 심지어 온 나라에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동선까지 정부가 수집하고 있어. 그때 너도 나한테 아시아 중국에 여행 가지 말라고 뜯어말렸잖아. 텔레비전의 환상적인 한국의 모습은 전부 억울하니까. 그런데 셀리는 저에게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중국과 전혀 다른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야. 또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훌륭한 대중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 말만 믿으라고. 아시아는 중국이나 한국 모두 같은 나라인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K-팝과 비슷한 것들이 많고 중국 드라마나 중국 음식들도 전부 한국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셀리에게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드라마나 음식, 음악 모든 것들은 한국을 베낀 것이고 한국이 중국의 원조라는 말을 했으니까요. 실제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의 음식을 중국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도 많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의 줄거리까지 베낀 것이 들통난 적도 많더라고요. 한국은 지구본에도 작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조차 못했는데 셀리의 말을 듣고 보니 굉장히 설득되더라고요. 우선 치안이 무척 좋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셀리와 한국 여행을 가게 되었고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으로 도착했는데요. 중국과는 전혀 다른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씻지 않은 사람들이 즐비해서 거리가 지저분해 보였지만 한국인들은 모두가 모델에 뺨치는 수준의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점잖고 친절해서 지내기가 무척이나 좋았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울 정도일 만큼이요. 우선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 저녁을 맞아 전통적인 한식을 체험하고 싶었기에 미리 찾아둔 인사동의 작은 한식당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인사동은 전통 공예품과 예술품으로 유명한 곳으로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죠. 저는 메뉴판을 보며 다양한 한식 요리들에 놀랐는데요. 종류도 다양하고 먹음직스럽기까지 해서 좋았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한국 음식인 비빔밥과 김치 그리고 불고기를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자 저는 그 색감과 향기에 먼저 매료되었는데 젓가락을 처음 사용하는 것이 서툴렀지만 이내 익숙해지며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빔밥의 고소한 맛과 신선한 채소 그리고 김치의 독특한 매운맛은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기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 역시 훌륭했는데 맛 없다고 소문난 영국의 음식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조화로움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각각의 재료가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한국 사회와도 닮아 있다고도 느꼈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의 모습은 음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중국은 무언가 조화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비빔밥이라는 음식처럼 모두가 잘 비벼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인사동 거리로 나와 다양한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구경했어요. 길거리에는 도자기, 한지 공예품, 그리고 전통 악기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저는 작은 부채를 하나 구매하며 한국의 여름을 상징하는 이 전통 아이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류와 대중문화가 굉장히 화려하고 조화로운데 이 부채만 보아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거든요. 셀리가 구매한 것은 작은 복주머니였는데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문양의 한국 전통 공예품들을 보니 요새 유행하는 패션의 무늬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전통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나라도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셀리가 한국에 온 이유 중 하나가 K-팝 콘서트를 보는 것이었는데 미리 구해둔 표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형 K-팝 콘서트는 전 세계 팬들이 몰려드는 축제 같은 행사였는데요. 셀리는 자주 이런 행사를 다녀보았지만 저는 처음이라 무척 설레었어요. 콘서트 당일 팬들은 각자의 가수와 그룹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피켓과 응원봉을 들고 있었고 그 열정적인 분위기에 취해서 저도 들떴죠. 사실 잘 모르는 가수의 공연이었고 셀리가 응원하던 그룹이었는데 그 열기만으로 저에게 팬심이 생기게 하더라고요. 공연이 시작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그저 음악과 춤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공연을 보며 한국의 K-팝이 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팬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팬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하는 모습은 마치 그들이 우리의 실제 친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했거든요. 저는 이때 한국 문화 관련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도 잃어버린 판에 새로운 분야를 찾고 있었는데요. 마침 친구와 함께 온 한국 여행이 저를 한국 팬이 되도록 해주었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처음 와본 K-팝 콘서트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에 아주 광적인 관심이 생겨버렸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국제정치나 경제 등 딱딱한 것들에만 관심을 쏟고 살았는데 K-팝을 만나게 되면서 흥분되는 설렘을 처음 느낄 수 있었죠. 심지어 그런 행사에서도 한국인들의 엄청난 질서의식을 느꼈기에 한국이 전 세계의 질서를 지킬 유일한 나라라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제가 영국에 돌아가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는데 한국에 대해 자세히 모르던 분들까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특파원의 요청에 한국 특별 취재까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한국 여행 한 번이 영국에서 꽤 괜찮은 언론사를 움직이게 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출장을 다시 예정하게 되었고 한국의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자료 조사까지 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죠. 요새 저는 한국 덕분에 중국에서의 좋지 않은 기억을 잊고 살며 스트레스나 월요병조차도 없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기자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이 들고 정말 기자라는 직업을 잘 선택했다는 확신까지 들며 살고 있고요. 나중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께서도 한국에 대해 무척 우호적이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모님은 과거 1988년 한국올림픽 때에 한국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시고 그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서 다시 가보고 싶었다고 하시는데 저까지 너무 좋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역시 한국의 K-팝과 드라마,
영화, 음식 등이 세계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있고, 앞으로도 한국의 영향력은 세계에 긍정적으로 퍼질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